할게요.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겠지만 집에서 즐기는 여가 문화. 갑자기 우리가 실내로 들어갔잖아요. 야외에서 이제 공기라든지 미세먼지 때문에 실내로 자꾸 들어갔는데 실내 스포츠. 그렇죠. 실내 스포츠로 갔는데 이제 사람들과의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되니까 집에서 즐기는 여가. 그래서 지금 보면 넷플릭스, 왓챠, 또 웨이브라는 게 생겼거든요. 이 정말 폭발적인 가입자 수. 넷플릭스는 원래 잘 보고 있었지만 그러니까요. 지금은 안 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죠. 한 3년 만에 그렇게 됐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극장 영화 상영을 해야 되는 그런 영화들도 넷플릭스에서 개봉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그 계약 잘못해가지고 요즘 그 막 문제도 많고 그런데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제 아마 제작자들이 그것까지 염두에 두면서 배급이라든지 이런 게 꼭 극장 상영이 아니라 맞아. 예. 배급의 문제 되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대기업이 그렇죠. 독점하지 않는 그렇죠. 그런 유통이 가능하다는 거지. 근데 거기서 뭐가 제가 이제 그 컨텐츠를 편집하고 알게 되는데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어플이 키노라이트라고 영화 리뷰하시는 어플 편집하면서 듣게 됐죠. 방송 나가는 부분인데 그 영화 시상이 다 이제 오프 스크린용이에요, 다. 그러니까 뭐 골든 글로브 이게 넷플릭스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영화사들과 거기 파워 게임의 세상인데 그 생태계 안에서 지금 박스오피스 1위가 뭐 1,000명, 막 2,000명 이 너무 좋은 작품인데 그 런던에서 미국 터지면서 1위가 뭐 일주일에 상영 큰일 났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을 주고 받지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제 다 넷플릭스로 하게 되면은 이런 시상식들 이런 많이 걔네들이 바뀌겠지 이제. 트렌드가 바뀌어야지. 근데 넷플릭스에 이제 이런 약간 그 싸움이 파워 있으니까. 싸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영화라는 게 좀 바뀔 것 같긴 결국에는 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 이거는 막을 수 없는 거죠. 맞아. 그 극장들의 매출뿐만 아니라 극장들이 이제 개인 상영관을 만들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리빙룸 극장이라고 해가지고 편안한 거실처럼 꾸며놓는 이런 사업들이 막 생기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극장이라는 사업이 더 이상 안전한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집에서 영화 보는 게 더 편하고 그렇죠. 좋아요. 그리고 이제 내 취향을 맞출 수가 있잖아. 내가 볼 수 있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천만 영화라는 것은 사실 유행 그 다 보니까 또 보는 것도 있고 데이트 코스이기도 하고 뭐 그냥 뭐 다 보니까 보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자기 취향에 맞는 것들을 쪼개 보게 되고 좀 제3세계 그런 영화 아니면 의미 있는 영화 이런 것도 좀 보게 되는 다양성 추구에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집에서 보는 것들인데 허피디님은 잘 알겠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 가수들이나 아니면 뮤지컬 하는 팀이라든지 필하모닉 뭐 합창단이라든지 발레하는 사람들이 예술가들이 이제 다 이거를 스트리밍으로 하는 라이브로 거예요. 합니다. 예, 라이브로. 맞아요. 뮤지컬. 옛날에 이게 감이 됐겠어요? 맞아. 우리가 뭐 발레 한번 보러 가면은 러시아 발레단 가면 한 두당 30만 원 주고 요만하게 뒤에서 보면서 그러고 나왔는데 지금 그걸 실시간으로 스트리밍하면서 볼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랜선으로 다 생일 파티하고 가수들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그 영국 밴드 콜드플레이는 전국 세상 투어를 안 한다고 선언을 했어요. 비행기를 타는 것 자체가 위험하기도 하고 힘들지. 민폐라고. 맞아. 지구에게 민폐. 대박이잖아. 사실 진짜 막 사람들 얘기할 때 뭐 환경 때문에 뭐 공장 닫고 자동차 다 필요 없고 비행기만 맞아요. 스탑해도 지구가 산다는 얘기가 맞아요. 있었거든요. 그 정도예요. 비행기가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탄소 배출이 엄청나서 나중에는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 가는 게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다고도 어떤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왔다 갔다 하면서 환경 얘기하는 사람은 말이 안 되지만 그렇지. 또 해야 되는 일이니까 자기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비행기가 되게 많이 뜨고 모여 있으니까 엄청나게 노선이 많고 했는데 지금 그 유럽의 비행기가 많이 이제 10% 미만으로 줄면서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로 여행업이 죽으면서 비행업들이 좀 정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좀 무분별한 손해보는 노선도 없애고 그렇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괜찮을 수 있겠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여행 업계라든지 관련된 종사자들은 너무너무 이거는 사실 힘든 거지. 힘든 거지. 당장 준비도 예고도 없이 사실 직업을 잃어버리게 생겼으니 그거를 이제 국가나 사회에서 책임져야 한다. 우리가 어느 기간 동안은 완충작용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래서 거고. 지원하잖아요. 그렇죠, 세금 그렇죠. 써가지고. 그렇죠. 이때까지 잘 먹고 잘 살았지만 그렇지. 이 한 번의 타격으로 그렇게 그렇지. 위기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요. 그게 리스크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래서 요즘은 여러 가지를 사실은 놓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뭐 어디서 어떤 일이 그렇죠. 생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사실을 다각화시키는 세상이 맞는 것 같아. N 잡너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N 잡너가 안 될 거면 자기 돈을 현금화시킬 수 있는 다방면의 것들 많이 해놔야 되고 그래야만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업 유튜버를 못하는 것도 불안하기 때문이잖아. 유튜브가 언제 어떻게 뭐가 될지 모르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를 다녀야 되는 것처럼 맞아. 이 사업이 잘 되고 있지만 이게 어떤 외부적인 리스크 때문에 갑자기 문을 닫아야 될지 모르는 그러니까 비자발적인 실업자가 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맞아요.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N잡너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진짜 N잡너가 답이네. N잡너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제 변화되는 거죠. 옛날엔 철밥통이었잖아요.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교사 한번 시작하면 뭐 평생. 지금 그런 거 없잖아요. 아니 전에도 얘기했지만 성공하려면 하나에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를 너무 들었는데 진짜 그러니까 그게 참 쉽지 않고 아이러니한 말이긴 한데 그 하나를 놓지 않으면서도 다른 걸 해야 된다. 네, 다각화해야 된다는 그죠,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걸 관심 있는 건 쭉 하되 그렇지만 부동산 시장도 보고 그렇지만 주식시장도 보고 그렇지만 자기계발도 하고 그렇지만 유튜버도 도전하고 그렇지만 글도 써보고 그렇지만 블로거도 하고 이런 거죠. 그렇지만 팟캐스트도 해보고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어느 정도 내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가 주는 돈으로 연명하고 살지 않을 가능성을 그나마 가지고 사는 것이다. 맞아. N잡너가 괜찮구나. 그렇죠. 이렇게 따지면. 그런데 N잡너를 하기 위해서는 테크라든지 이 디지털을 모르면 절대로 될 수가 없다. 지금은. 네.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유통 얘기를 했지만 우리 동네에 제가 이사 오기 전부터 그리고 제가 장사할 때부터 있었던 큰 슈퍼마켓이 있어요. 그게 없어졌어. 하루아침에. 근데 갑자기 문을 닫더니 그게 쪼개져서 다른 가게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게 유통과 저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이 변했죠, 유통이. 그렇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라도 재료를 이제 온라인으로 엄청 많이 구매를 한대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익숙하지 않았던 60대도 온라인으로 식재료를 주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했었던 오프라인에 있었던 그런 식재료를 취급하는 곳들이 이제 경영 위기에 놓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하는 곳이 아니면 그러니까 이마트 같은 곳도 힘들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해바라기 마트가 10년에 그런 걸 하고 없어졌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생긴 게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편의점이 생기고 큰 가게 하나를 잘라서 3개의 가게가 생겼어요. 하나는 편의점, 하나는 안경점, 하나는 이제 상설 의류 이렇게 해서 3개가 됐어요. 전 정말 궁금한 게 그 안경점의 그 시스템이 정말 궁금해요. 나도. 그치? 아니 되게 것 같은데 항상 하단 있어. 말이야. 그렇지 말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가게를 내고 왜냐면 저희 아파트 1층 상가에 그 월세가 싸지도 않은데 그렇죠. 안경점이 들어왔단 말이죠. 약간 마치 휴대폰 할인점처럼 그렇죠. 어느 곳에나 새 건물에 들어와.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되나? 마진율이 그런가 봐. 높고 관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안경 마진율이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다고 90%인가 들었어요. 보다. 그러니까 거의 그렇다 들었어요. 안경은 80%. 마진율이 높고 그다음에 한 사람만 있어도 되고. 운영할 수 있고. 근데 약간 뭔가 자격증은 필요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안경학과 나오면 다 차려야지. 그리고 안경을 온라인에서 할 수는 없으니. 맞아. 아니 캐나다에서는 그게 온라인에서 엄청 붐이 났었어요. 왜냐면 너무 비싸니까 캐나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사진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하면은 약간 개쓰 거 이런 거를 진짜 저렴하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사람들 그냥 1,000원 개를 그냥 사 이제는. 나도 안경을 온라인에서 사보려고 했는데
쉽지가 맞아, 않잖아요. 그러니까 맞네. 이게 뭐 어떤 계기가 있지 않은 이상 또 안경도 역시 뭐 온라인 전용은 아닌 거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많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전반적인 사회 변화를 조금씩 보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이제 나아가는 건데 진취적으로 이제 변화를 받아들이는 분들은 이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 변화를 이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렇고 지금 뭐 반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5, 60대 이상의 분들은 아니다. 이게 지나면 예전으로 돌아가야 된다. 다시 보수. 극보수. 다시 성장을 해야 되고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장보다는 공존, 공모, 상생, 미래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조금씩 천천히 나가는 것이 문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요한 시기죠. 네. 그렇죠. 이제 집에서 문화 얘기. 그러니까 이제 콘서트도 지금 그 페스티벌 콘서트. 이제 조금 있으면은 국내 최초 그 페스티벌을 온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해요. 아. 그래서 이제 지금 페스티벌이 다 없어졌잖아요. 맞습니다. 그 페스티벌을 이제 온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스트리밍으로 해요. 이제 우리가 그걸 다 이제 스마트폰이나 음. 뭐 노트북이나 아니면 공공 장소에서 이제 그걸 같이 보는 거죠. 그 콘서트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거 아세요? 그러면 유튜브보다 V 라이브가 스트리밍이 안정적이야. 그렇죠. 방탄이 라이버잖아요. 유튜브는 계속 다운되는 거야. 이 스트리밍을 견디지 못해서. 근데 V 라이브는 이게 라이브로 한 플랫폼이니까 이 서버가 뭐 되는 거예요. 이 기술이. 그렇죠. 그래서 네이버 대단하다. 그래서 네이버가 참 대단하다 저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돌들이 V 라이브를 통해서 그러니까 모든 연예인들이 그거를 통해서 자기 집들이도 통하고. 하고 자기 뭐 하는지 하고 생일 파티하고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TV 볼 일이 없어지는 거죠. 물론 이제 V 라이브 똑같이 거기에 대한 수익금은 좀 덜한 면이 있어요. 유튜브보다는. 그렇지만 서버가 너무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 스트리밍에 이걸 쓸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저는 그래서 네이버 주식을 사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저도 이번에 많이 떨어지면 사야 되겠다 보고 있는데 안 떨어지더라고. 그렇죠. 올라가더라고. 온라인이니까. 왜냐면 나 홀로 독주라고 해서 네이버만 이 성장이 거의 뭐 7% 이상 아하. 됐다고 해요. 근데 비장의 예. 무기는 아직 더 많이 남아 있다고 지금이라도 대표님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 저는 앞으로 이 회사가 어떻게 이 사회에 쓰일 것이냐를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게 아닐까 이렇게 진짜.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네. 막 정말 요즘에 그 클래식 좋아하시는 분들 카페 같은 데 들어가면 난리가 났어요. 왜냐면 뮤지컬들이 다 스트리밍을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플랫폼들이 많이 생겼어요. 지금 그래서 그러면은 뜸보기님 사업에 도움이 그렇죠, 되겠네. 그렇죠. 스트리밍. 제가 그걸 보고 간 거죠. 그걸 제대로 그럼요. 느끼려면 그럼요. 집에서 보면 안 되거든. 사운드가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곳들이 아직 그 자기 걸로 보면 막 끊기니까 맞아요.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이런 네.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런 얘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 저는 제가 봤을 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쾌적한 곳들 그리고 일반 극장들에서 이런 것들을 도입하려고 많이 하지 도입할 않을까 거예요. 생각을 해요. 네. 꼭 영화뿐만 아니라. 맞아. 왜냐면은 그래야겠네. 그 방탄 콘서트 그 다큐를 영화관에서 하잖아요. 그 모여가지고 이제 그런 것까지 그 싱크 응원봉까지 싱크로 같이 맞아요. 해주시고 막 이런 게 응원봉까지 이런 거 해서. 같이 협력해가지고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마 대단하다. 그런 협력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준비되지 않은 엔터 회사들은 지금 엄청 힘들어하고 있어요. 근데 빅히트처럼 모든 게 준비되어 있는 회사들은 브이라이브 하고 이번에 옛날에 이제 안 풀리는 공연 DVD를 유튜브에서 와. 이틀 동안 풀었거든요. 그때 50만 명이 늘었어요. 이틀간 80만 명이 가입자가 늘었거든요. 구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준비하고 콘서트 안 하지만 콘서트 굿즈 팔아가지고 품절됐고. 근데 다른 엔터테인먼트는 콘서트 안 하면 굿즈 안 팔리거든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다큐 나오고 JTBC도 나가고 막 이러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돈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도 자체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아주 중요한 아주. 된 거죠. 그래서 제2의 방탄소년단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기존에는 이제 방송국이라든지 그들 간의 뭐 관계라든지 뭐 조작이라든지 막 띄워주기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저는 생태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완전히 바뀌었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랜선 실력만 있으면 랜선으로 콘서트하고 랜선으로 막 퍼질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이 있을 때 인디 레이블 같은 걸 하나 만들면 저는 이제 그 다음이 이제 밴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밴드 시대가 온다. 밴드가 이제 아이돌 팬들은 이게 익숙해 이런 것들이 익숙해요. 그러니까 방탄이
다른 이유는 작업하는 걸 많이 보여줬기 때문인데 작업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밴드다 보니까 이런 작업하는 것들을 그렇죠. 더 잘 활용한다고 하면은 뭐 잔나비도 엄청 브이라이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체적인 컨텐츠를 양상할 수 있고 재미라든지 팬덤을 형성할 수 있는 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예전처럼 소속사 돼가지고 막 10년 밑에서 일하지 않고 만약에 자기 능력이 있다라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게 세분화되잖아요. 그럼 시장이라는 것이 그러다 보면 이제 다양한 음악들도 나올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을 한때 이렇게 해주는 그런 또 다른 에이전시가 그런 생기고. 능력이 있는 작은 회사가 큰 대박을 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진짜 새로운 가능성이지. 새로운 세계가 하나 열린 것 같지 않아요? 약간 맞아요. 제3세계 온라인에 그러니까 아무도 정복하지 않은 무지의 땅이 약간 있는 그렇죠. 그런 기회가 느낌이야. 또 하나 새로 그렇죠, 왔다라고 그렇죠. 볼 수도 있고. 그러게요. 네. 이제는 뭐 지금 자기가 머리를 잘 굴려봐야 되겠네. 지금 진짜 뭔가 기회가 왔다는 생각이 저 들기는 맞아. 해요. 꼭 굳이 입사해야만 PD가 됐던 시대가 아니라 이제 자기 스스로가 컨텐츠를 만들고 유용하거나 뭐 재미있거나 뭐 그렇다라면 여러 사람들한테 이제 널리 퍼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굳이 연습생 생활을 10년 안 해도 맞아요. 가수가 될 수 있겠구나. 맞아. 근데도 이런 컨텐츠나 이런 쪽으로 전혀 상관없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미 돈을 뭐 많이 벌었겠지 뭐.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공존하기 위해서 끌고 가고 지원해주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제 전문가들은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구나. 피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이라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편리하고 살아가는 방식을 인류가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막 일부러 너 이거 해, 너 일부러 뭐 핸드폰 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편리하고 좋아서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습득하고 배우는 거에 주저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 않다라면 언제 내 직업이라든지 내 노하우를 네. 뺏길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언제든지 놓여 쉽게 뒤집힐 수 있는 당연하죠. 언제까지 탑일 수 없을 네네. 수 있는 아무리 맛있는 음식, 좋은 음식을 오프라인에 만들어도 아무도 관심 가질 수도 없고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이나 아니면 기술을 통해서 알려내는 것 자체가 능력이다. 정말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